60년 대생, 전부 거리로 쏟아진다. 은퇴 쓰나미의 비극적 결말. 난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텃밭도 가꾸고 책도 쓰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한 지 1년, 그는 지금 새벽 배송 트럭을 모는 65세 아저씨입니다. 요즘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1960년대생, 한창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를 이끈 주역들이죠. 열심히 일했고 가정도 지켰고 부모도 부양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가 다가오자 그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약 860만 명의 60년 대생이 있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정년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은퇴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물결처럼 몰려오는 은퇴자들의 행렬, 하지만 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거꾸로 거리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1. 계획은 있었지만 준비는 없었다. 막연한 기대가 만든 빈틈. 대부분의 60년 대생들은 은퇴하면 연금이 있겠지, 집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삶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1. 서울에서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박씨 62세. 퇴직하면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200만 원 초반의 공무원 연금으로는 서울에서 생활이 어렵고 월세가 아닌 본인 집이 있어도 관리비, 식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하죠. 결국 그는 용달차를 구입해 개인 화물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50대부터 뭐라도 부업을 준비할 걸 박씨는 매일 이 말을 반복합니다. 2.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 60년 대생 중 상당수가 노후 준비는 부자들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든 60대 이후엔 노동소득이 끊기면 생활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사례 2. 대기업 과장 출신 최씨 60세. 퇴직 후 1년은 퇴직금으로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무료함 속에 건강도 나빠졌죠. 주변에서 노후 창업, 재취업 정보를 알려줬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라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결국 최 씨는 지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었어. 다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이었는데 난 준비가 없었어. 3.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 혼자선 벗어나기 어려운 빈곤의 수렁.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례 3. 61세 여성, 학원에서 일하다가 폐업 후 무직. 어릴 때부터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지만 국민연금조차 40만 원 수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나이 제한에 걸려 번번이 탈락. 겨우 구한 일은 시장에서 김밥 말기.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의 시작은 끝이 아니라 제2의 경제적 자립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현실 직시하기. 내가 지금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가 모자란가부터 명확히 계산해 보는 게 출발입니다.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월 고정 지출을 체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걸 2단계에서 깨닫습니다. 수입 파이프라인 만들기. 퇴직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자격증 등은 36개월 내에 취득 가능하며 실제로 일할 기회도 많습니다. 혹은 자신의 경험을 유튜브나 블로그로 공유하며 소소한 수익을 얻는 분들도 늘고 있죠. 생활비 구조 조정. 60세 이후의 삶은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 또한 핵심입니다. 대도시를 벗어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실제로 60대 귀촌자 중 일부는 50만 원 이하로 생활하며 자급자족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마무리하며 60년 대생에게 지금 은퇴는 축복이 아닌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진짜 끝입니다. 다르게 보면 이제부터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은퇴가 비극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려야 합니다. 피눈물 나는 현실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끝이 아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 생존 전략 3가지. 앞서 우리는 은퇴 이후 거리로 내몰린 60년 대생들의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노후란 게 몇 년만 고생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답은 크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작게 그러나 꾸준히 바꾸는 것.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 마인드 리셋.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구조 조정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제 좀 쉬는 시기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회사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건 은퇴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서의 이탈에 가깝습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나중에 정신적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이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한 명의 백수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입니다. 또 명함 대신 손에 잡히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지위보다 경제적 실속을 우선시해야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누구든 배울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 생존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단돈 10만 원도 소중하다. 많은 60대들이 이 나이에 뭘 시작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은퇴 후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들은 작고 확실한 수익 구조를 여러 개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67세 전직 교사. 교육 관련 콘텐츠를 올리며 월 2,030만 원 수익 발생. 큰 돈은 아니지만 나의 존재가 계속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딴 61세 남성. 아파트 유지보수 아르바이트로 월 60만 원. 체력에 부담 없고 동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겨서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작은 카페에서 주 3회 일하는 64세 여성. 월 50만 원 받고 일하는데 사람들과 수다 떨며 커피도 배우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체면보다 작은 수익의 소중함을 먼저 깨달았다는 것. 큰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사회에 쓸모 있다는 감각입니다. 3. 지출 줄이기. 최소한의 고정비를 만드는 것이 핵심.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지출은 습관성 소비입니다. 특히 60년 대생은 자녀 교육, 자가주택, 자동차 중심의 소비 패턴에 익숙해서 퇴직 후에도 그걸 쉽게 못 버립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 소비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2대 경차 1대 5 대중교통. 외식 10회 주 2회 외식 반조리 식품 활용. 대도시 고정비 지방 소도시 5 귀촌 전환 검토. 옷, 가방, 브랜드 소비 유니클로 장보기 중심으로 변경. 특히 요즘은 1인 고정비 70만 원 미만 생활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적게 쓰면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3가지 키워드. 자존심보다 생존력, 체면보다 현실, 직함보다 기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 남들보다 빨리 돈 버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독립보다 연결,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기보다 지역 공동체, 노인 일자리 센터, SNS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의 60년 대생들은 우리 사회가 처음 겪는 세대입니다. 퇴직자가 너무 많고 그중 준비된 사람은 너무 적은 세대.
그래서 은퇴 쓰남이라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이 무너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이제야 진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딱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시작해 보세요. 월 180 연금 받는 공무원, 진짜 생활 가능할까?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공무원으로 꾸준히 일해오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월 18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면 과연 그 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 말이에요. 한창 일할 땐 그럭저럭 월급도 받으니 살만했지만 이제 고정 수입이 연금뿐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매달 나가는 생활비, 의료비, 자녀 뒷바라지, 자기계발비, 여가 비용까지 막상 계산해보면 이게 정말 되겠어? 하고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월 180 연금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하고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생각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1. 사례 1 김준호 60세 퇴직 공무원.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아온 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또 막상 연금이 들어오긴 하니까 그래도 월 180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실제로 돈을 써보니까 생각보다 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저희 부부 둘 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병원 갈 일이 예전보다 훨씬 늘었죠.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비급여 항목이 있잖아요. 한 달에 1,020만 원씩은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직 완전히 독립한 상황이 아니라 가끔씩 용돈이나 학비 같은 도움을 주게 되면 허리가 휉니다. 그에 비해 연금은 고정된 금액이라 저축은커녕 넉넉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좋은 점은 아예 수입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덕분에 우선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죠. 대신 제가 찾은 해결책은 근로를 지속하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맡았던 업무가 행정 쪽이라 작은 동네 사무소나 사회복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 달에 5,080만 원 정도 더 버니까 그 돈으로 병원비나 여가비를 충당하는 식이죠. 이렇게 보조 수입이 있으니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연금만 믿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였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보면 60대가 되어서도 월급처럼 조금씩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체력이나 건강이 받쳐줘야 하지만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파트타임을 하는 건 나쁘지 않더라고요. 2. 사례 2 박미경 58세 퇴직 공무원. 저는 6개월 전에 퇴직했어요. 원래 60세까지 일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연금이 대략 월 1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힘들겠다 싶어서 미리 퇴직 후 생활비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임대용으로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긴 한데 거기서 월세를 5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금 180만 원, 월세 50만 원, 230만 원이 월 고정 수입이 되었죠. 230만 원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여유롭진 않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행도 가고 싶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워낙 바쁘게 일만 하다가 이제야 좀 자유롭게 보내려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30만 원씩만 운동이나 취미활동에 써도 벌써 200만 원 선이 넘어가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요가 강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자격증이랑 달라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왕이면 제가 흥미있는 분야에서 소득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이었죠. 아직 강사로서 활동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은퇴 후에는 안정이 중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벌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놓으면 연금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늘 하는 말인데 연금을 만들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아요. 부동산, 월세 수익이든 온라인 강의든 아니면 취미를 살려서 소규모로 판매를 하든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는 루트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요가를 택했지만 각자 좋아하는 분야에서 나름의 활로를 찾으면 좋겠어요. 3. 사례 3 이성진 62세 퇴직 교사. 저는 원래 교사였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연금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교직원 연금이라 남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생활비를 써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 둘 다 취미생활을 상당히 즐기는 편이거든요. 주말이면 근교 여행이나 캠핑도 가고 또 손주들 만나면 뭘 사줘야 하고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퇴직 후 초반에는 적금이나 비상금까지 손대는 일이 생겼어요. 아, 이거 그냥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겠구나 싶었죠. 막연히 연금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도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랑 아내가 서로 좋아하는 걸로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저희는 예전부터 여행을 좋아했으니까 직접 국내 소도시 여행 코스를 설계해서 SNS나 블로그에 올리고 소규모로 사람들을 모집해 개인 가이드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막 시작해서 수입이 크진 않아요. 대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돈이 들어오니까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여행하고 사람들 만나고 경험을 나누는 일이라 저희도 즐거워요. 아무래도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경제력과 보람을 둘 다 놓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너희 부부는 그냥 연금으로도 충분하잖아? 라고 묻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1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의식주만 해결하기엔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돈이 더 필요하구나 를 깨닫고 가벼운 일이라도 즐기면서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어요. 덕분에 요즘은 훨씬 행복해진 느낌이에요.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결론과 조언. 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금 18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정도예요. 핵심은 연금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생활비 예산 짜기.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내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는 거예요. 집, 식비, 교통비, 의료비, 취미생활비, 경조사비 등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구나 실감하게 돼요. 이걸 기반으로 연금 수령액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해요. 부업 또는 파트타임 고려. 사례 1의 김준호 님처럼 파트타임이나 간단한 일을 통해 월 5,08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체력이나 건강이 허락한다면 잔잔하게라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좋죠. 자산 구조 점검. 부동산, 금융자산, 혹은 퇴직금으로 들어온 목돈 등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해 보셔야 해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적절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면 연금에만 매달리지 않고 수입원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박미경님과 이성진님의 경우를 보면 평소에 관심 있던 요가나 여행 분야로 다시 한번 시작하셨죠. 이게 꼭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소한 수입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후에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죠.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이 곧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면 아무리 연금이 있다 해도 감당하기가 어렵죠. 미리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생활습관을 개선해두면 나중에 큰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12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월 180 연금이라는 금액은 분명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막상 생활해보면 넉넉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가 소득원이나 취미 기반의 활동을 고민하고 자산 운영 방법을 바꾸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정작 수입은 줄어들어서 예상치 못한 고민이 생기게 마련이죠. 하지만 위 사례들처럼 새로운 일을 찾아보거나 소소한 수입원을 만들어보는 시도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중요한 건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아직 퇴직 전이라면 가령 1년이라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계획을 세워보면 훨씬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답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소득 창출이나 자산 운영을 다시 생각해보고 건강부터 챙기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노후는 길어요. 60대도 이제는 젊은 노년기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금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의미 있고 즐거운 인생 이막을 열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파이팅입니다. 당신이 중산층이라 착각했나요?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려면 필요한 충격적 자산 규모 공개.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자산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도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은 단순히 월급에서 적립된 자금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중산층의 기준 생각보다 높다. 중산층이란 단순히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이 꽤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유지비, 의료비, 식비, 여가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억에서 7억 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자산으로만 생활을 이어가야 하죠. 그리고 이 자산이 3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하루아침에 거액의 자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사례 1. 김씨의 은퇴 후 생활비 고민. 김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준비를 시작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30년간 성실히 일하며 매달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고 노후 대비 저축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예상했던 은퇴 자산이 실제 필요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목표로 삼았던 그는 6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씨는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 추가 자산 마련을 위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었죠. 3. 사례 2. 자영업자 박씨의 현실. 자영업자인 박씨는 평생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60대 초반에 가게를 접고 본격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계획했을 때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주택 유지 비용과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갑작스럽게 늘어난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중산층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들어 자산을 꾸준히 불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중산층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4. 사례 3. 사모님 이 씨의 자산 관리 실패.
이 씨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며 번 돈으로 적지 않은 자산을 축적했지만 은퇴 후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씨 부부는 은퇴 후 중산층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산 관리 실패로 그들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은퇴 후에도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불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씨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은퇴 중산층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의료비, 주택 유지비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야 하며 자산 관리 능력 역시 필수적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산 관리와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금부터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중산층이라는 막연한 목표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자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은퇴 후 중산층 유지, 성공적인 자산 관리가 핵심이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30년 이상의 긴 은퇴 기간을 대비해야 하며 생활비와 의료비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6억 원에서 7억 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은퇴 자산, 저축만으론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생활비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건강 문제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은퇴 후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충분해 보이는 금액도 10년, 20년 후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퇴 자금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두는 것보다는 그 자금을 굴려 수익을 내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주식 투자나 부동산 임대 등은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여러분이 모은 자산이 계속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사례 1. 정씨의 성공적인 자산 운영. 정씨는 은퇴를 5년 앞두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번 돈을 모아두기만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자산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월세 수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 씨의 사례는 단순한 저축보다는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 세금 관리도 은퇴 자산의 핵심. 은퇴 후에도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은퇴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은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적절한 계획만 있으면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은퇴 자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분산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4. 사례 이 씨의 세금 관리 실패.
이 씨는 60대 중반에 은퇴하면서 자산을 부동산과 주식에 분산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식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과 부동산 보유세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 씨는 은퇴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 씨는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자산을 운영한 결과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세금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이 씨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5. 장기적인 계획이 성공의 열쇠.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은퇴 후에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며 여러분의 자산은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관리하고 꾸준히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열쇠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자산 관리 전략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6. 사례 3 장기 계획으로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누린 김 씨. 김 씨는 40대 후반부터 은퇴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식과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매년 자산의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을 체크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중산층 이상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 성공적인 중산층 생활의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 생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미루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세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은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보세요. 은퇴하면 조금만 써도 괜찮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생활비의 격차는 상상 이상이죠.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은퇴자들은 노후에도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씁니다.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취미생활, 프라이빗 의료 서비스까지. 그들의 노후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 라이프입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 대부분이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 출신인 4050세대 은퇴 후에도 월 20만 3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특히 주택이 없는 은퇴자는 월세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해지고 생각보다 의료비와 식비 부담이 크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닫죠. 그럼 상위 1%의 노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중산층은 어떤 준비를 해야 이 불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례 한 달 1,200만 원, 여전히 소비는 멈추지 않는다. 강남 거주 70대 부부. 70대 중반의 이 부부는 강남에 1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입니다. 남편은 과거 외국계 금융사 임원, 아내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원장 출신. 두 사람의 은퇴 후 일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침은 호텔급 조식을 받는 서비스 레지던스에서, 오후에는 골프를 치고 저녁엔 유명 셰프가 요리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의료보험 외에 프라이빗 건강검진, 한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이나
지방 리조트에서 3박 4일 휴식. 한 달 생활비 최소 1,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냥 예전처럼 사는 거죠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노후가 아니라 지속되는 일상일 뿐인 거죠. 이들에겐 은퇴가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일상으로의 전환일 뿐이죠. 사례 30년간 모은 5억, 5년 만에 바닥났다. 지방 거주 전직 교사 부부.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60대 박 선생님 부부.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자산과 월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가지고 은퇴를 맞았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조용히 살면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전기차 한 대 구입하고 손주 돌봄 비용 지원하고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 한두 번 다녀오니 1년 만에 1억이 사라졌고 의료비와 차량 유지비, 명절 지출 등으로 5년 만에 자산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연금 180만 원으로 매달 생활 중. 하지만 식비도 줄이고 병원도 꼭 필요할 때만 가며 노후에 뭔가를 누릴 수 있다는 건 환상이었어요. 이런 말을 남기며 허탈하게 웃습니다. 사례 은퇴는 여유가 아니라 생존이다. 50대 중반 자영업자.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한 58세 이씨. 장사는 잘 됐지만 생활비로 다 쓰고 모아둔 돈은 고작 1억 2천만 원.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월 70만 원 예정. 나도 한때는 나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애들 대학까지 다 시켰고요. 하지만 식당은 코로나 이후 문을 닫았고 지금은 경비 아르바이트와 택배 보조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도 빠듯하죠. 상위 1%요? 우리는 1%가 아니라 99%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의 말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은퇴 생활비의 격차, 단순한 돈 문제만은 아니다. 상위 1%는 애초에 자산을 일찍부터 불려놨고 투자, 절세, 부동산 자산 분산 등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노후를 소비의 축소가 아닌 삶의 확장으로 인식했죠. 반면 중산층은 아이들만 잘 키우면 돼. 퇴직금과 연금이면 어느 정도 되겠지. 돈이 좀 부족하면 덜 쓰면 되지. 이런 막연한 낙관으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은 생각보다 줄지 않고 건강과 인간관계, 여가, 가족 지출 등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후 생활비 현실 기준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월 200이면 어떤 삶이고 월 500이면 어떤 여유가 가능한지 체험적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산 수익화를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전부터 월세 수익, 배당금, 소규모 온라인 사업 등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건강, 가족, 집을 중심으로 소비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해야 합니다. 낭비를 줄이고 만족을 높이는 소비 전략이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려면 결국 준비된 자만이 웃는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상위 1%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자산은 없을 수 있어도 그들의 방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후 소비 전략, 지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상위 1% 은퇴자는 얼마나 쓰고 살까? 중산층이 들으면 충격받을 생활비 현실. 매달 1,000만 원이 기본. 그들만의 노후 라이프. 서론 은퇴 후 생활비 계급이 갈린다. 대한민국 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얼마를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은퇴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다. 통계청과 자산관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 은퇴자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800만 1,5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약 6,070만 원에 불과하며 중산층 가구조차 은퇴 후 월 20만 300만 원 선에서 생활비를 꾸려가는 실정이다. 이처럼 은퇴 후 생활비 격차는 단순한 소득 차이를 넘어서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진다. 이제 우리는 그 격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상위 1% 은퇴자의 생활 수준. 상위 1% 은퇴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다주택자 또는 수익형 부동산 보유자.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 고가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골프, 여행, 예술 등의 고급 취미생활 지속. 세금, 투자, 상속에 대한 사전 대비 철저. 이들의 소비는 축소된 은퇴 생활이 아닌 지속되는 여유다. 하루 세끼 식사를 고급 레스토랑 또는 호텔급 조식으로 해결하고 여행은 단순 관광이 아닌 리조트형 장기 체류 형태를 선호한다. 병원 선택도 건강보험보다는 프라이빗 검진이나 맞춤형 클리닉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노후는 소비가 아니라 삶의 확장에 가깝다. 2. 중산층 은퇴자의 현실. 반면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그동안 부모 부양, 자녀 교육, 주택 마련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입해왔다. 은퇴 이후 고정 수입원이 부족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국민연금 외 마땅한 수입원 부재, 퇴직금 사용의 비효율, 부동산 투자, 자녀 지원 등,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증가, 노년기 예상보다 긴 수명으로 인한 자산 고갈 우려.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가 불가능하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매달 월세 또는 관리비 부담이 크고 의료비 역시 나이에 따라 급증한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3.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소비 격차. 사례 강남 거주 70대 부부 월 1,200만 원 소비. 금융사 임원과 전문직 출신 부부는 현재 은퇴 후에도 강남에서 고급 서비스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행과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 월 1,20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지출 중이다. 자산은 부동산 포함 100억 원 이상. 이들에게 은퇴는 단순한 직업 종료일 뿐 라이프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사례 전직 교사 부부 5억 자산, 5년 만에 고갈. 퇴직금 포함 5억 원 자산을 보유한 지방의 교사 부부는 자녀 지원과 여행, 자동차 구입 등을 통해 빠르게 자산이 소진됐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현재 소비를 최소화한 긴축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사례 자영업 은퇴자 1억대 자산, 생계형 노동.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한 58세 남성은 은퇴 후 마땅한 소득원이 없어 경비, 택배 보조 등의 단기 일자리로 생활비를 충당 중이다. 자산은 1억 원대에 불과하며 향후 연금 수급 전까지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왜 이런 격차가 생겼는가? 상위 1%는 일찍부터 자산을 분산하고 수익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은퇴를 목표가 아닌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했다. 반면 중산층은 소득 중심 구조에만 집중하고 자녀 교육 및 단일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산을 집중한 경향이 있다. 또한 건강과 수명 연장에 대한 준비 부족, 금융 지식 격차, 조세 전략 부재 등도 은퇴 후 소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5. 은퇴 준비 전략, 중산층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 계산. 은퇴 후 예상 지출을 식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월 지출 모델을 작성해야 한다. 현금 흐름 자산 확보. 소규모 임대 수익, 배당금, 온라인 콘텐츠 수익 등. 은퇴 이후에도 돈이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 구조 리디자인.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가성비 중심이 아닌 가심비심리적 만족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결론.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얼마를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삶을 설계했느냐의 결과물이다. 상위 1%의 은퇴는 전략이고 중산층의 은퇴는 그저 시간의 흐름이었던 경우가 많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소비의 재설계, 자산의 수익화, 정보의 습득을 통해 노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취하는 한 걸음이 10년 후 당신의 은퇴 생활비 현실을 바꾸게 될 것이다.